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그냥 약간 팟캐스트 느낌으로 좀 길게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주제는 제가 만약에 20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하시는 분들께 해드리고 싶은 말씀에 대해서 9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가 뭔데 그런 이야기를 해줄 수 있냐라고 물으신다면 이제 제 이야기를 좀 먼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는 2000년도에 이제 첫 직장을 입사해서 디아지오 코리아, 페르노리카 코리아 이런 곳들 이 회사에 대해서 잘 아실지 모르겠는데 글로벌 탑2에 해당하는 그 위스키 회사입니다. 네. 거기에서만 22년을 근무를 했고요. 중간에 한번 이직을 했고, 그리고 다 영업 부서에만 근무를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경쟁사로 페르노리카 코리아에 근무하다가 6년 동안 근무하다가 경쟁사인 디아지오 코리아로 이직을 하면서 희망퇴직을 1차로 했었고요. 그리고 거기서 또 16년 정도 근무를 하고 또 희망퇴직을 해서 자발적인 희망퇴직이죠. 그래서 회사를 이제 퇴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회사들에 다녔었는데요. 캔하이볼 하는 그 회사에도 다녔었고, 그 다음에 수입과일 회사에도 다녔었고, 그 다음에 업소용 주방 그런 업체,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하는 사업 부서지만 이탈리아 오븐 그 회사에도 다녔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지나온 회사들을 생각해 보니까 그 업계에서 다들 1등을 했던, 점유율 1위를 했던 회사들만 다녔었어요. 네. 운이 좋았었겠죠. 네. 그래서 충분한 이 사회 경험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지금 2026년도니까 직장 생활만 한 26년 한 거죠. 네. 그리고 지금 저는 결혼을 했고 아이는 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는 그 다양한 경험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에 와서 이제 제가 젊은 친구들 혹은 이제 사회생활을 하는 친구들에게 해줄 수 있는 팁을 한번 제가 메모를 한번 해봤어요. 하나씩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부동산 공부하기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부동산 때문에 굉장히 힘드시잖아요. 네, 가격이 폭등하고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아니, 서울에 이렇게 가다 보면 정말 많은 집들과 아파트와 빌딩들이 저렇게 많은데 자기 게 없다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잖아요. 네. 저도 지금은 어느 정도 이제 제가 노력해서 이뤄놓은 것들이 있지만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하시는 분들한테 반드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부동산에 관심을 꼭 가지셔야 됩니다. 이게 남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실 게 아니라 언젠간 나한테 기회가 올 것이고, 기회가 왔을 때 좋은 걸 잡을 수 있는 건 공부를 했던 사람만이 잡을 수 있거든요. 그냥 돈이 있다고 다 되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동일한 금액의 돈이 있더라도 누군가는 나중에 엄청나게 커질 부동산을 취득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동일한 돈을 갖고 약간 좀 심하게 말하면 망치는 투자를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하시는 거잖아요. 분명히 이제 자산을 계속 모으실 거예요. 근로소득이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그랬을 때 나중에 결국에 부동산을 한번 취득하는 그런 때가 옵니다. 그랬을 때 내가 돈이 될 만한 투자를 할 것인지 아니면 약간 망하는 투자를 할 것인지. 여기서 망한다는 건 손해를 보는 것도 의미하지만
생각보다 수익률을 보지 못하는 투자도 망하는 투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계속 그 물가는 상승하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그만한 수익률을 못 내고 있다면 그거는 손해보는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하고 이번 생은 글렀어 이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나한테도 언젠가는 분명히 생길 일이다 라는 생각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계속 보셔야 돼요. 돈이 없더라도 내가 관심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그게 아파트건 뭐 상가건 아니면 어떤 건물이건, 부동산에도 자주 가보시고 부동산 사장님하고 이야기 많이 나누시고, 부동산 사장님하고 친해지면 좋은 점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부동산에 대해서 항상 관심 갖고 언젠간 나한테도 기회가 온다 그랬을 때 내가 준비가 돼 있어야만 좋은 물건을 저렴하게 좋은 타이밍에 잡을 수 있거든요. 정말 기회가 안 오실 것 같죠? 기회가 옵니다. 누구나 다 기회가 오고요. 저한테도 몇 번 기회가 왔었는데 저도 놓친 경험이 있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때 아마 제가 그 기회를 잡았더라면 부풀려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저 지금 강남 건물주가 돼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저도 제 경험상 말씀을 드리지만 부동산 공부는 필히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공부라는 거는 말 그대로 그냥 이론적인 공부이기도 하지만 관심을 갖고 계셔야 돼요. 이 관심의 끈을 놓으시면 안 됩니다. 항상 부동산 뉴스라든가 혹은 부동산이 어떤 돌아가는 이런 트렌드라든가 관련된 세미나 같은 거를 많이 다니시는 것도 좋고요. 다만 무슨 고액 강의를 듣는다거나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고요. 자기가 직접 경험하는 거를 저는 가장 추천드립니다. 강의를 통해서 내가 뭔가 빠른 시간 안에 편하게 얻겠다 이런 생각하시는 거는 굉장히 좀 위험한 생각이에요. 내가 돈을 모아서 부동산을 사야 되는데 돈을 모아서 강의료에 다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어떤 열정페이가 돼버리는 상황이 생겨요. 네. 절대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되고, 강의로서 내가 뭔가를 하겠다 하지 마시고 본인이 관심 갖고 부동산 가서 부동산 사장님이랑 친해지고, 나 사실 이런 거 갖고 싶은데 내가 뭘 어디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그분들하고 이제 친해져서 이야기를 나누시면 아마 많이 도와주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부동산 공부하기, 두 번째는 영어나 아니면 다른 외국어 공부하기입니다. 지금 같이 AI가 잘 돼 있는 상황에 굳이 외국어 공부를 해야 되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한국말이 아닌 다른 나라 말을 이렇게 편하게 구사할 수 있다는 건 여러 가지 상황에서 자기한테 굉장히 많은 기회를 줍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아니면 어떤 자기가 여행을 갔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외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그래서 본인에게 여러 가지 올 수 있는 기회를 잡는 차원에서도 꼭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는 특히나 영어 공부에 있어서 초, 중, 고, 대학교 때까지 치면은 몇 년인가요? 10몇 년을 공부하는데도 불구하고 졸업하고 나서 생각보다 회화를 자유롭게 잘 하시는 분이 많지가 않잖아요. 요즘에는 또 스펙들이 워낙 좋으셔서 외국어를 잘 구사하시는 분들이 많긴 한데, 그렇지 않으신 분들을 이제 대상으로 말씀드리지만 영어, 일본어, 기타 다른 제2외국어 꼭 공부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네이티브처럼 하진 않더라도 적어도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내가 그 사람하고 예를 들어서 술집에 맥주 한 잔 기울이면서 이런저런 그냥 캐주얼한 이야기 나눌 수 있을 정도는 공부를 꼭 하셔야 되겠다. 이제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세 번째는 여행 많이 다니기입니다.
여행이라는 건 뭐 국내 여행이 될 수도 있고 해외 여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행을 가서 느끼고 배우는 게 너무 많습니다. 네, 그 여행을 뭐 여행의 패턴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이제 해외 여행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막 그 리조트 같은 데서 그냥 수영장 옆에서 이렇게 선베드에 누워서 그런 걸 좋아했습니다. 그러니까 쉬면서 휴양하는 그런 여행을 좋아했는데 이제 저희 아내를 만나면서 뭐 문화유적지라든가 박물관이라든가 미술관 그런 데를 또 다니는 즐거움을 배웠어요. 그런데 그걸 이렇게 다니면서 정말 제 견문이 엄청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행을 많이 다니시면 생각보다 자기가 몰랐던 어떤 부분을 깨닫는 게 엄청 많아요. 그리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또 몸으로 직접 체험하면서 느끼는 게 엄청 많고요. 이런 게 본인한테 어떤 영감으로 작용을 해서 여러 가지 좋은 효과들이 나타납니다. 뭐 동기부여가 되기도 하고요. 아니면 그 안에서 아직 어린 나이지만 어떤 사업적인 기회를 또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네. 제가 뭐 일례로 말씀드리면 영국에 예전에 갔었는데 그때 꽤 오래 전이었습니다. 이렇게 K 한류가 막 불기 전이었던 것 같은데 로컬 마켓에서 여러 가지 막 판매하는 섹션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곳에서 한국 음식을 팔았어요. 비빔밥으로 기억하는데 거기에만 줄이 엄청 선 거예요. 저희는 당연히 이제 여행 중이니까 한식이 먹고 싶어서 거기에 섰던 건데 외국인들도 저는 그렇게 비빔밥을 좋아하는지 몰랐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돌아와서 좀 알아보니까 그분들은 이제 아시안 푸드에 대한 관심도 있지만 그 한국의 비빔밥을 되게 건강한 음식이라고 생각하고 그거에 대해서 관심이 엄청 많더라고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런 걸 예를 들어서 여행을 가서 발견을 한다 치면 내가 그걸 사업화할 수도 있잖아요. 한국에서 뭐 비빔밥 만드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조금 잘하는 집 가서 뭐 좀 배워도 되고 아니면 유튜브를 통해서 내가 레시피를 익힐 수도 있고 그래서 어떤 최소한의 자금을 모아서 그 나라에 가서 비빔밥 혹은 김밥집을 차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제가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그 한류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프랜차이즈를 통해서 올리는 매출이 있다고 하면 외국에서 만약에 그게 잘 되고 잘 터지면 우리나라 매출의 뒤에다 0을 하나 더 붙이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거짓말이 아니랍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500만 원 매출을 올리면 거기서는 5천만 원 매출이 난다는 거예요. 사실 이런 기회를 발견하는 것도 여행을 많이 다니면서 자기가 직접 보고 체험하는 이런 과정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거거든요. 내가 직접 눈으로 확인해야지 되잖아요. 네. 아, 그럼 이게 먹히겠구나. 이게 되겠구나. 저는 그런 것들이 너무나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생활의 모든 것들에 저 예전에 직장 입사하고 이제 얼마 안 돼서 나름 또 창업 아이템을 좀 알아보겠다고 일본으로 갔었던 적이 있어요. 일본이 그때는 유행의 좀 첨단이었고 일본에서 뜬 것들이 한 10년 뒤에 우리나라로 막 넘어오는 그런 트렌드였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아키하바라 그 지하 상가에서 이제 배가 고파서 음식을 먹으러 갔는데 그때 당시 페퍼스 런치라는 브랜드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국내에선 그런 걸 본 적이 없었거든요. 어떤 시스템이냐면 뜨거운 그 돌판이라고 해야 되나요? 쇠판이라고 해야 되나? 거기에 그 스테이크를 원육 상태 그대로 이제 올려서 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거기서 이제 직접 셀프로 스테이크를 익혀서 먹는 거죠. 그 자체가 굉장히 내가 요리를 해서 먹는다는 그런 되게 재밌는 경험도 주지만 사람마다 익힘의 정도가 다 선호하는 게 다르잖아요. 뭐 바싹 익히는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나는 미디엄으로 먹는 게 좋은 사람도 있고 그래서 엄청 신선하고 좋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또 그런 걸 좋아해서 음식을 이거다 하고 딱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국내에 돌아와서 알아봤더니 써네푸드라는 곳에서 이미 그걸 우리나라에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랬던 에피소드도 있습니다. 외국에서 나가서 여행을 다니다가 좋은 아이템이 있다면 그거를 본인이 들여와서 한국에서 런칭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기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또 역으로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사업의 기회를. 우리나라에는 이게 굉장히 평범하고 되게 저렴하고 그냥 뭐 무난한 건데 외국 애들이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엄청 좋아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랬을 때 내가 우리나라에서 그 아이템을 들여와서 이 나라에다가 내가 한번 유통 또는 뭐 이렇게 판매를 해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행을 많이 다닌다는 거는 제가 견문을 넓히는 것도 있고 여행 자체가 주는 즐거움도 있지만 이렇게 내가 어떤 아이디어를 얻게 되고 영감을 얻게 되고 그게 곧 사업화가 될 수 있다 이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젊은 나이 때부터 여행을 정말 많이 다니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다른 돈은 좀 많이 아껴도 여행 갈 때는 좀 지갑이 열리는 편이에요. 그래서 여행에 쓰는 돈은 절대 아깝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유튜브로 모든 기록을 남겨놓기입니다. 저 이거 정말 제가 못했던 건데 너무 아쉽습니다. 지금은 이제 유튜브가 워낙 이제 대중적이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튜브 뭐 레드오션이다 막 이런 말씀 많이 하지만 여러분들 주변에 보시면 유튜브 하는 사람들 많이 있으세요? 나 유튜브 한다 이런 분 계세요? 생각보다 없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과거에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하시는 분들께도 드리는 말이지만 지금 제 또래 지금 중년 분들도 해당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지금 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회생활을 시작하기 전부터 혹은 내가 대학생활부터 유튜브를 꼭 수익화시켜서 돈을 버는 것보다는 그런 것도 당연히 좋고 필요한 일이지만 저는 내 인생의 기록이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성장했고 내가 이런 시절이 있었고 이때는 이런 생각을 했구나. 그리고 이때는 이런 노력을 내가 했었구나 라는 그 기록의 관점으로 바라봤을 때 유튜브라는 이 플랫폼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돈이 들어가는 게 없잖아요. 내가 갖고 있는 스마트폰 그리고 뭐 편집할 수 있는 것도 무료 프로그램들 얼마든지 있고요. 그런데 그 방대한 기록을 유튜브에 그냥 비용 없이 올려서 내 기록을 남길 수 있다. 그리고 그런 기록들이 쌓이면 그게 어떻게든 또 수익화 또는 여러 가지 돈이 되는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봐도 저렇게 봐도 안 하면 손해다 라는 이제 결론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이가 어린 분들일수록 유튜브는 꼭 반드시 하셨으면 좋겠다. 그게 뭐 어떤 타겟을 노리고 혹은 어떤 브랜딩을 해서 막 전문적으로 막 준비해서 접근할 필요 없고요. 그냥 자기의 삶을 그냥 기록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또 뭐가 보이거든요. 그 안에서 또 방향을 수정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길이 보입니다. 하다 보면 또 기회들이 본인한테 들어오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다양한 아르바이트 해보기입니다. 여러분들이 학창 시절에 대학 생활을 할 때 혹은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도 여러분들이 지원해서 할 수 있는 알바들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이런 다양한 경험들을 해보는 것과 안 해보는 것은 천지 차이거든요. 저는 역삼동에서 그 삼성생명 건물 기초공사하는 그런 노가다부터 시작해서 정말 다양한 알바를 많이 했었습니다. 나이트클럽에서 웨이터도 해봤고요. 백화점 지하 식품 매장에서 머슴 옷을 입고
즉석 인절미 떡매를 막 치면서 그런 알바도 해봤고요. 정말 뭐 별의별 알바를 다 해봤습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한테 나중에는 굉장히 좋은 경험이 되고 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많은 그 좋은 인사이트들을 줍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서. 그래서 가능한 한 그게 뭐 신체적으로 막 위험하고 그런 일이 아니라면 전 무조건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예. 예, 뭐 사회 남들에게 피해를 주거나 범죄에 가까운 그런 알바만 아니라면 보이스피싱이라든가 뭐 도박 관련된 이런 걸 하시면 안 되겠죠. 예, 그래서 다양한 아르바이트, 다양한 알바는 무조건 많이 해보는 게 필요하다, 좋다. 이게 꼭 돈을 버는 목적도 있지만 내가 경험하는 측면에서 훨씬 더 저는 거기다 방점을 찍고 싶어요. 경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사람의 인생의 어떤 밀도는 더 단단해집니다. 네. 그리고 6번째는 좋은 멘토를 찾기입니다. 좋은 멘토가 왜 필요할까요? 그 길을 먼저 걸어본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내가 겪으면서 여러 가지 실패도 겪게 되고 시행착오도 겪게 되는데 그 길을 먼저 가본 사람이라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좋은 인사이트를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좋은 멘토를 두는 거는 정말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내가 겪어야 될 실패, 시행착오, 실수 이런 것들을 그 멘토를 통해서 내가 좀 더 매끄럽게 수월하게 넘어갈 수 있거든요. 물론 실패도 해야 되고 시행착오도 겪어야 됩니다. 본인이 직접. 그래야 그 실패를 경험 삼아서 더 발전된 업그레이드가 될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멘토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을 좋은 길로 이끌어 줄 수 있거든요. 잘못된 길로 갔을 때 다시 수정하면 되긴 하지만 그 잘못된 길로 가서 그 쓸데없는 노력을 거기다 또 투여하게 되고 시간이 흘러가잖아요. 굉장히 인생에 있어 큰 손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나를 좋은 길로 안내해주는 좋은 멘토를 찾는 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꼭 좋은 멘토를 두셔야 된다. 그리고 7번째는 건강 관리하기입니다. 어떤 일을 해도 내 건강, 내 체력은 기본값이잖아요. 네. 아까 앞에서 뭐 여행 이야기도 했고 다양한 알바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하다못해 뭐 부동산 공부도 임장을 다녀야 되거든요. 직접 발로. 그래서 이 체력이 받쳐줘야 됩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부터 요새 뭐 한강에서 러닝도 많이 하시고 하시지만 젊었을 때부터 관리를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나이 들어서 그때부터 관리하는 거는 많이 늦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부터 여러 가지 내가 내 건강에 관심을 갖고 뭐 좋은 운동 또 좋은 음식 그런 것들을 해서 본인의 몸을 잘 관리하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8번째는 이제 결혼과 관련된 이야기인데 결혼을 잘 하려면 나하고 잘 맞는 이성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겠죠. 결혼을 잘 한다는 건 이혼하지 않고 행복하게 오래 산다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혼을 왜 할까요? 나랑 맞지 않는 부분을 몰랐던 거죠. 네, 연애할 때는 몰랐는데 결혼하고 나서 이런 것들이 너무 달라서 서로 너무 맞지 않아서 너무 추구하는 방향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헤어지는 선택을 하는 건데 이런 좀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정말 다양한 이성을 만나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연애를 많이 해봐라. 네. 결국에 사람은 만나보고 나서야 알 수 있잖아요. 네. 만나보다 보면 아 이런 사람이 나하고 잘 맞는구나. 나는 이런 사람한테 끌리는구나. 나는 이런 사람에게 오래도록 실증을 내지 않는구나. 그걸 만나야지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뭐 요새는 좀 이렇게 뭐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유 때문에 연애도 많이 안 한다고 저는 뭐
대중매체 같은 데서 보게 됐는데, 그러지 마시고 그럴수록 더 다양한 이성을 만나보고 뭐 낯선 모임에라도 좀 먼저 나가서 동호회 활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뭐 이성을 좀 다양하게 만나보시길 추천드려요. 그리고 저는 예전 같으면 좀 그런 것들이 좀 되게 어색하고 거리감이 있는 이야기였는데, 요새는 국제 결혼도 많이 하시잖아요. 외국 분들도 많이 만나보시고 얼마든지 잘 맞으면 결혼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국적을 가리지 말고 다양한 이성을 만나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9번째는, 우리가 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 이런 말이 있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해보고 후회하는 쪽을 선택하셔라,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해보고 후회하는 게 안 해보고 후회했을 때 그 후회 정도가 좀 덜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안 한 일에 대해서 보통 사람들이 더 큰 후회를 해요. 그때 그걸 해볼 걸, 그때 내가 그걸 왜 하지 않았을까, 이거에 대해서 엄청 후회를 더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판단이 애매했을 때는 이걸 할까 말까 그랬을 때 해봐서 잘 되면 좋은 거고요. 만약에 이제 잘 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그 선택을 하지 않은 것보다는 해보는 게 후회가 덜하다. 사실 인생이 지나고 나서 보면은 뭐 이렇게 해도 후회 저렇게 해도 후회인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우리가 좀 더 인생을 내가 행복하게 살았다, 내가 만족스럽게 살았다 할 수 있는 건 그래도 내가 해봤다라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그렇게 애매한 상황에 놓였을 때는 해보고 후회하는 쪽을 꼭 선택하셨으면 좋겠다. 네. 오늘은 그래서 총 9가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고요. 사실 이것 말고도 많습니다. 제가 좀 일단 떠오르는 것만 적었던 거고요. 여러분들도 이런 이야기를 듣고 인생을 먼저 살아간 사람의 이야기니까 내가 나에게 그 좋은 이 어드바이스가 될 것 같아요. 그 길을 나도 가야 되니까.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제가 느꼈던 20년 전 혹은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